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에서 찾은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란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조직적 행정을 말한다. 전통사회 규율 정책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는데 고구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사냥을 나갔던 고국 천왕이, 자, 왕 한번 해봅니다. 고동유, 태천동미, 원소광장, 문평, 영영보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고국 천왕에 해당합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슬피 우는 사람을 만나 그 연유를 물었더니 가난하여 품을 팔며 어머니를 간신히 모셨는데 올해는 흉년이 극심해 품을 팔 곳도 없고 곡식을 구하기도 어려워 어찌 어머니를 봉양할까 걱정돼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고 재상 을파소, 을파소까지도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대법을 실시했다. 일본에 대한 내용이죠. 보기로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기도 읽어봅니다. 상평창을 설치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다. 상평창은 고려에서부터 조선에 이르는 시기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번 구황철을 간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조선 16세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조선하게 되면은 태정태세 문단세 해서 예성까지가 15세기고요. 예선 연중 임명선 임명선에서 명종하고 그다음에 선조가 나오게 되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명종 때 가게 되면은 우리가 16세기는 4대사화 해가지고 무갑계열 연연중명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명종 때 가게 되면 척신정치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혼탁하죠. 사회적으로도 기근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때 이제 척신정치의 청산을 둘러싸고 신진사림을 등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김효원이죠.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의 분화를 시작으로 해서 분당 정치가 시작되게 되고요. 임진왜란이 있죠. 조선 정규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 해서 17세기가 되게 되면은 광해군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명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죠. 구황차료 이것도 반복될 선지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4번 구제도감을 설치하여 백성을 구호하였다. 구제도감은 고려의 기관이죠. 5번 해민국을 마련하여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였다. 이것도 고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관의 이름들을 이 문제에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옆에다 적어놓고 외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 나 사이에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영락 6년에, 영락하면은 광개토대왕 때 독자적인 연호입니다. 우리가 고구려를 다시 한번 해봐요. 고동유, 태천동미, 원소광장, 문평, 영영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선지에 나온 거는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영락을 기억해 둡시다. 영락 6년 병신에 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가 의에 복동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라는 지명이 나오죠. 우리 서울시 수돗물 이름이 아리수죠. 아리수가 이제 그 두 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한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수를 건너 정병을 보내 그 도성에 육박하였다. 이에 백제왕이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 왕의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죽인 건 아니죠. 광개토대왕 때의 업적을 잠깐만 복습해 보자면 이쪽이죠. 아직 천도할 때가 아니니까 이쪽이 고구려에서 신라를 도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한강 쪽에 들어와서 백제를 한번 혼내줍니다. 이 백제 때 이 이름이 이제 아신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백제 이름도 한번 복습해봐요. 백온, 고군침비계, 운동무, 성무이. 백제를 공부할 때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봐요. 우리가 백제 전성기는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이제 4세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수평이 좀 안 맞는데 공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초고왕이 고국 원왕을 죽이죠. 고국 원왕 하면은 흐르는 화살에 뭐 사유가 맞아서 죽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나오는 아신왕은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왕이에요. 근데 뭐 이때 한번 혼난 거 말고는 업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왕 이름을 외울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광개토왕 때 침유왕을 한번 혼내주게 되고 그다음에 괴로왕이 괴롭게 개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괴롭게 죽었다 해가지고 장수왕 때 가면은 괴로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동무 시대 이때까지는 백제가 위례성 한성 시대고 이 이후에는 웅진 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문동무 성무이 하면은 성왕 때부터는 위례성 한성 시대, 웅진 시대, 그 다음에 사비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도 한번 읽어봐요. 고려의 대로, 제우, 재증걸루, 고이만년 이런 명칭들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북쪽 성을 공격한 지 7일 만에 함락시키고 남쪽 성으로 공격하자 성 안이 위험에 빠지고 괴로왕이 이때 나오죠. 그러면은 가는 광개토대왕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는 장수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쪽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고래 장수 재릉걸루 등이 왕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주겠다. 광진구에 있는 아차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차성이 이제 두 개죠. 우리가 이제 온달 장군이 한강 유역을 이후에 이제 빼앗겨요. 빼앗겼다가 회복한다고 나갔다가 실패를 한 그런 영양왕 때죠. 문평 영양보 할 때 영양왕 하게 되면 영양가 없는 일들만 하게 됩니다. 온달의 이런 행보라든지 아니면은 살수대첩도 있게 되죠. 뭐 이겠지만 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수도 망해버리고 고구려 국력도 약해집니다. 612인데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번 읽어봅니다. 의자왕이 대하상을 함락하였다. 이후에 이제 삼국통일과 묶어가지고 삼국통일이 흐름이 시작이 될 때 되나 안 되나 해보자 해서 되나 황웅백개 평하고 소보마백이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그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더군다나 이제 의자왕 하면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란 걸 알고 있으면 이때는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미천왕이 서한평을 점령하였다. 미친 사람이 낙서를 하되 해서 미천 낙서대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일들을 외우고 있는데요. 고려 왕을 쭉 보게 되면은 이때에 해당하는 거죠. 미천왕. 미천왕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미친 사람이 낙서를 하되 미친 낭낭을 축출을 하고 서한평을 공개하고 대방도 축출을 합니다. 그래서 미천왕 하게 되면 미친 사람이 낙서를 하되 미천 낙서대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해당하죠. 고동류, 태천동, 미, 원소광장 할 때 미천왕. 이 밑에는 고국원왕이죠. 지금 고국원왕과 고국천왕은 앞에가 같기 때문에 뒷글자로 이 두 왕만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고동류, 태천동, 미, 원소광장, 문평, 영양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우리가 나제 동맹도 간단하게 살펴봐요. 장수왕이 남한을 하니까 나제 동맹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눌비 동맹이라고 외우고 있어요. 눌지마립관과 비유왕 때 체결된 동맹입니다. 이후에 이제 소동 결혼 동맹 해가지고 여기는 소지마립관하고 동성왕 때 소지마립관 때 이제 이찬 비지에 따라 해가지고 귀족에 따라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소지마립관과 백제의 동성왕 때 이게 강화가 되게 됩니다. 앞에는 눌지마립관 이게 신라죠. 비유왕 때 그러면 이게 백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근침 비계 하니까 여기서 한번 일어나게 되고 고근침 비계 문동무 하면은 웅진시대 때 동성왕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왕 때 한번 나제 동맹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결혼동맹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럼 나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보기 또 읽어봅니다. 성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였다. 이후에 이제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이 뺏기게 되고 신라의 진흥왕이죠. 한강을 뺏기고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한강을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 고구려가 차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장수왕 때. 다시 되찾아오겠다 한 게 이제 온달 장군이죠. 아차산성에서 죽게 되는데 영양왕 때라고 했습니다. 영양가 없는 짓만 몇 번 했다. 온달과 살수대첩. 그래서 4번의 흐름은 이 이후에 해당합니다. 왕 이름만 외워도 우리가 이렇게 선후관계, 가와 나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포맷이에요. 한능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인데 왕 이름만 외우고 어느 정도 이걸 뭐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한 5, 60%만 알고 있어도 왕 이름을 강하게 외우고 있다면 다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읽어봅니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왕 거련이 거련하게 되면은 장수왕이 돼요. 우리가 이전에 광기토대왕 하면은 영락이라고 했죠. 그리고 원통하게 죽은 왕 고국원왕의 경우에 사유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영락은 이제 연호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왕도인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협공하고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웠다. 나가서 항복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왕이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문 쪽으로 나가 달아나니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 왕을 해쳤다. 이게 언제예요? 장수왕 때 백제의 계로왕을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또 왕을 뭐 초반이니까 계속 복습을 해드릴게요. 자, 고 하면은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 광장, 문평, 영영보 뭐 이렇게 가죠. 백제 하면은 백온, 고군침 비계, 운동무 성무이 뭐 이렇게 됩니다. 제시문 가에 나온 건 뭐예요? 처음에 그 이전에 이제 근초고왕 때 백제의 전성기가 되죠. 백제는 4세기가 전성기가 되고요. 고구려는 5세기가 전성기가 됩니다. 각 전성기 때는 한강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초고왕이 원통하게 죽은 고국원왕을 죽이죠. 사유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광개토대왕 때 영락을 기억하자고 했어요. 광개토대왕 때 한강을 잠깐 넘어가가지고 이 아신왕을 혼내주죠. 이거 뭐 이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하정책이 시작이 되게 되고 장수왕의 평양천도, 남하정책이 아니라 평양천도와 함께 이제 남하정책이 시작이 된 거죠. 평양천도가 있게 되고 이 선지에 나온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련이라고 적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거련해서 사유, 영락, 거련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 계로왕을 괴롭게 죽여버리죠. 그리고 한강 쪽을 뺏기게 되고 위례성 한성 시대였어요. 이 위까지는 위례성 한성 시대고 웅진 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아래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자, 나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장수가 안시성을 공격했다. 우리가 안시성 하게 되면은 이제 양만춘이 되겠는데 한번 간단하게 또 정리해봐요. 우리가 문평 영영보 하게 되면은 영양가 없는 짓만 했던 영양왕이 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영유왕이에요. 영양가 없는 짓은 이제 두 개죠. 처음에 이제 수가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한테 수구려라 하니까 고구려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일어난 거 살수대첩. 우리가 을지문덕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을지훈련 하죠.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수나라는 이게 뭐 6.12인데 잠깐 세워졌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쓸데없는 짓, 영양가 없는 짓을 했다. 수나라도 국력이 약해져서 소멸해버리고 고구려도 국력이 약해집니다. 2번 그리고 온달이 한강 유역을 이제 이전에 뺏겨요. 성왕하고 이제 신라의 진흥왕하고 둘이 합심을 해서 한강 유역을 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을 하게 되고 성왕이 그를 복수하기 위해서 갔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온달이 한강을 뺏어온다고 하다가 온달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가 없는 짓만 이렇게 했다 하면 영양왕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영유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영유왕 때는 이제 당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천리장성을 짓습니다. 왜 천리장성 하면은 압록강에서 도련포, 그는 고려 시대에 가서 나오는 천리장성이고요. 근데 이제 부여성에서 비사성 해가지고 천리장성이 이제 두 개 나와요. 이게 처음에 나온 천리장성입니다. 뭐 부비부비 천리장성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당을 견제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 감독을 누가 맡았는가 하면은 영계소문이죠. 영계소문이 이 천리장성의 축조 감독을 맡다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폐위를 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던 영계소문은 보장왕을 옹립을 하게 됩니다. 실권은 이제 대망리지가 돼가지고 영계소문이 갖게 되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보장왕 때 대당 강경책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제 당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안시성 전투입니다. 양만춘 해가지고 고구려의 대외 항쟁은 고구려 이제 후반기로 가게 되면 이 살수대첩하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언젠가 영양가 없는 짓만 했다. 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한테 이걸 다 싸워가지고 수도 망하고 고구려도 국력이 약해졌다. 이거하고 보장왕 때 안시성 전투 이 두 가지가 대외적으로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삼국 통일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 읽어봅니다. 여러 장수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60일 동안 50만 명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싸워가지고 황제가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안시성을 공격하였으나 핵심어는 그냥 안시성이죠. 자, 보기 한번 읽어봅니다. 미천왕이 사한평을 점령하였다. 미친 낙서대 해가지고 저는 미친 낙서대 미친 사람이 낙서를 하되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미천왕 미친 낙서대 낙랑을 축출을 하게 되고 사한평을 공격하고 대왕을 축출합니다. 그래서 미친 낙서대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태천동미 원소광장 문평영보 뭐 굉장히 앞쪽에 나오는 그런 왕이죠. 이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 살수대첩 지금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보장왕 때고 살수대첩 영양왕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답이야 2번이 되죠.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이걸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고국 원왕이 백제의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하였다. 이 앞쪽이죠. 고국 원왕 원이 많다. 뭐라고 했어요? 사유를 기억하자. 4번 광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3세기 때에 대한 얘기죠. 자, 3세기도 한번 간단하게 해봐요. 대회하고 엮어가지고 외우면 좀 쉽습니다. 3세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국도 삼국시대, 위초고 삼국시대죠. 동천왕 때 공격을 해가지고 동천왕 때 먼저 공격을 했어요. 우리나라 동천왕 때. 이거 동천왕 때다. 태천동미 할 때 굉장히 앞에 나오는 건데 시기도 3세기니까 3세기 우리나라 3세기, 중국도 3세기. 우리나라 삼국시대, 중국도 삼국시대, 위초고 삼국시대 중에서 이제 위나라 광구검이죠. 동천왕이 사한평을 공격하니까 광구검이 침입을 했다. 어떻게 외웁니까? 동쪽으로 천리길을 도망간 왕이다. 그래서 동천왕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건 뭐 굉장히 반복되는 선지예요. 4번은 엄청나게 반복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광개토대왕은 이게 장수왕보다 가 이전에 있던 그런 사건이죠.
자,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읽어봐요.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평양성 어디예요? 고구려 거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구려 왕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 광장 원이 많은 원이 죽었기 때문에 원이 많은 왕 고국 원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흐르는 화살에 맞아. 우리가 사유라는 거 사유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이 사유라는 명칭 기억해 주라고 했습니다. 백온 고근침 비계 고근침 비계 문동무 성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근초고왕이죠. 그래서 백제 4세기 전성기 때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인 이 사건이 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도 한번 읽어봐요. 자, 가을 7월에 고구려 왕 거련 또 나왔죠. 장수왕이라고 했어요. 적어드릴까요? 장수왕 하게 되면 거련이고 광기토대왕 때 이제 연호가 영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자. 사유 그리고 영락 그리고 거련이 되겠습니다. 오음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왕 경의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부근침 비계 문동무 하면은 문주왕 여기죠. 얘를 이제 신라에 보내서 도와주세요 했는데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려고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 전에 백제가 이미 함락되었고 경 역시 피살되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다 장수왕 때 계로왕을 괴롭게 죽인 그런 사건이 나에 해당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런 일들을 고르면 되죠. 자,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냈다. 태천동미 원소광장 문평 영영부 하면 이 이전에 해당하는 사실이죠. 가 이전에 해당합니다. 당이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하였다. 이건 삼국통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3번 이문진이 6일을 간추린 신집을 편찬하였다. 아까 영양가 없는 왕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합니다. 유서국 시인 해가지고 그 우리 삼국시대 공부할 역사서는 4개밖에 없어요. 그 4개 중에서 뭐 하는 거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4개밖에 없으니까 그 이렇게 외워둡니다. 아마 뭐 한두 개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역사서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문진이 6일을 간추린 신집을 편찬하였다. 신집 5권으로 이제 요약본을 한 거죠. 삼국시계 뭐 유서국 시인 할 때 벌써 이 2개나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우리가 3세기 위초고 삼국시대 우리도 삼국시대 중국도 위초고 삼국시대 그래서 위나라 관구검이 들어와가지고 동쪽으로 천리길을 도망간 동천왕에 대해서 태천동미 원소광장 할 때 굉장히 앞부분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뭐 4번이 되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자, 광개토대왕을 또 한번 선지에 나왔으니까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쪽에 강이 흐르고 유화강의 동쪽에 해당한다 하면은 강보다 이제 동쪽인 영역 이쪽이 이제 요동입니다. 우리가 선지에 나온 거죠.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그럼 이쪽도 차지를 하고 숙신과 비려를 정벌하고 만주 쪽도 차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신라를 구원하면서 금강가야가 약화가 되고 김씨 왕위의 세습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강을 건너서 아신왕을 굴복시키죠. 죽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서 뭐 동서남북으로 다 나가게 되죠. 이게 광개토 대왕입니다. 4번도 외워둡니다.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다. 뭐 다 차지하죠. 요동 땅 차지하고 만주 쪽도 차지하고 신라 쪽도 도와주고 한강도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광개토 대왕이다.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여러 대인과 왕은 몰래 연개소문을 죽이고자 논의하였다. 한번 왕을 또 해볼까요? 고동류 태천동미 원소광장 문평 영양가 없는 왕 영유왕이라고 했고요. 보장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영령때 영양가 한번 또 정리해봐요. 살수대첩이 일어나고 을지라고 했습니다. 을지훈련할 때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온달에 공격 실패가 있게 된 이런 영양가 없는 짓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나온 거 신집이 편찬되었다. 이건 이제 뭐 역사서 문화사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외우는 겁니다. 영유왕 때 또 가봐요. 영유왕 때 가게 되면 이제 수가 망하고 당이 지어지게 된 당이 다시 이 당 시기가 중국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이어지게 되니까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죠. 부비부비 천리장성이 2번 나오는데 처음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는 존재로 이제 연개소문을 놨더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제거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장왕을 옹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강경책을 펼치니까 당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이제 안시성 전투 양만춘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이네요. 연개소문은 부병을 모두 모아놓고 군대를 사열 거쳐는 꾸몄다. 손님이 이르자 모두 살해하니 100명이었다.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하였다. 영유왕을 죽인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왕제의 아들인 장을 세워 왕으로 삼고, 이게 보장왕이에요. 장, 보장왕. 망리지가 됐다. 연표에서 고르면 수해 중국 통일하고 6.12 살수대첩 잠깐 하고 망했다고 했죠. 쓸데없는 짓을 했다. 영양가 없는 왕이다. 영양왕이 됩니다. 당의 건국, 당이 이제 건국을 했죠. 그리고 안시성 전투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다에 해당하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뭐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 하게 되면 이제 백제가 660에 이제 멸망을 해요. 계백 장군하고 이제 그 당나라의 소정방하고 김효시인이 이때 나오게 되죠. 소마 매기 하면은 삼국 통일의 끝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뭐 알 필요는 없는데 676 하게 되면 이제 삼국을 통일한 그 시점이죠. 신라의 삼국 통일. 내놀소 집업진 진선진 무문신윤 성경에 무문 시인하게 되면은 무열왕 때 통일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문무왕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무열왕이 누구예요? 김춘추잖아. 신문왕 때 이제 왕권이 강화되죠. 귀족을 두르고 왕권이 강화된다. 이 내용도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편집을 좀 해볼 건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삼국시대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푸는 문제들은 중복된 것들은 이 말로 하겠습니다.